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우리 클라인 선생님의 책 2장 초기 분석의 기술 상반절 부분 우리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기 분석의 기술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는 사례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례를 일일이 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알려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요.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면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우리 클라인 선생님은 굉장히 성적인 그 해석들을 많이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정신분석을 배울 때는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웠는데 저 나름대로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면 클라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들은 무의식의 환상이 있다고. 처음에 아이들은 정신세계가 환상을 만들어내거든요. 무의식적 환상을 만들면서 정신세계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그 중요한 것은 융합하려는 환상이에요. 엄마와 하나가 되려는 거, 엄마에게 들어가려는 거, 엄마와 같이 있으려는 그 환상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는 유토피아지요. 엄마는 가장 행복했던, 엄마는 가장 행복하고 엄마는 가장 좋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엄마 품으로 들어가고 그 유토피아, 그 에덴으로 들어가려는 그 아이의 환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들어가려는, 융합하려는 그 환상 속에서 또 뭐가 있느냐면 엄마한테 들어가려고 하니까 존재적인 불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 몸속에 팔루스가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잡혀 먹힐 것 같은 존재적인 불안을 아이가 또 느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락강 정신분석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엄마하고 완전히 아이가 하나 됐을 때, 이자관계의 상상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거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아이의 주체는 소외된다고 얘기해요. 내 주체가 안 나오고 엄마한테 먹혀서 엄마만을 바라보고 그 향락 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내 주체는 소외되는 존재적인 불안을 경험한다고 우리 락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이가 엄마하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었고 그 유토피아에 들어갔을 때 그 상태를 락강은 락강의 언어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클라인은 클라인의 언어로서 지금 그 상황이 얼만큼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클라인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이가 자꾸 엄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아이가 존재적인 불안을 느끼는 건 융 정신분석에서도 나옵니다. 융도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를 죽이고 엄마 품속에서 나와야지만이 진정한 영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사람의 주체로 서는 것은 엄마하고 융합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약하니까, 너무 미약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 품으로 돌아가려는 그 환상이 놀이 속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엄마 품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존재적인 불안이 느끼니까 거기서 느끼는 불안은 또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막 표현돼요. 상우한테 잡아먹히는 거, 엄마한테 잡아먹히는 거, 그런 것들이 환상으로 많이 표현되어지거든요. 자, 존재적 불안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자, 엄마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누구 거예요? 지 거 아니잖아요. 애 거. 엄마는 아빠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는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빠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아빠하고 경쟁하게 될 때 아빠로부터 꼬추가 잘릴 것 같은, 아빠한테 죽일 것 같은 거세 불안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 엄마를 놓고 지금 또 누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싸워요? 동생, 형제들 간에 또 막 경쟁이 거기서 벌어지잖아요. 자, 이 좋은 엄마, 유토피아를 차지하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아이가 막 환상을 다시 이 속에서 융합하려고 막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거기서 유토피아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 속에서는 존재적 불안, 그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잘려 죽일 것 같은 거세 불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제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치열한 경쟁에 대한 불안도 나오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이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불안 속에서 아이가 지금 막 싸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엄마와 하나가 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그 불안에 대한 이해를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지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하는 이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조금은 거부 반응 없이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제가 지금 페터라는 아이를 가지고 분석 사례를, 클라인 선생님의 분석 사례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나마 조금 순화된 그 사례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페터는 3년 9개월 된 아이예요. 우리나라 아이 같으면 5살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엄마에게 강하게 고착돼 있고요. 남동생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학교, 어린이집도 안 가려는, 우리나라 말로는 어린이집도 안 가려고 그래요. 겁도 많고 공격적이고 좌절도 잘 못 견뎌서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그리고 놀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예요. 자, 옛날에 클라인 선생님 시대 때 분석받으려고 들어온 아이인데, 요즘 우리 시대 아이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들어옵니다. 엄마하고 못 떨어지고, 동생 꼬집고, 동생 때리고, 어린이집 안 간다고 그러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징징거리고, 우리 아이들 이런 거 많이 들어와요. 얘가 왜 그랬는지 이제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이제 분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노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장난감 마차, 그때 당시는 마차가 있었거든요. 장난감 마차와 자동차를 이렇게 줄지어 쭉 세우는 거예요. 쭉 세우고 그 마차 2개를 집어가지고 말에 다리가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막 충돌시키면서 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동생 프리치가 생겼어요. 마차는 나빠요.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자, 마차 2개를 막 부딪히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지요. 프리치가 생겼고 마차들은 나빠요. 지금 이 아이가 이런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말들은 서로 부딪히는 두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빠요, 이렇게 해석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또 달랑거리는 그네 가지고 와서 이게 어떻게 달랑거리면서 부딪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랬더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클라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달랑거리는 그네라든지 기관차는 말은 그것들은 꼬추를 맞부딪히는 두 사람, 엄마와 아빠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해석을. 자, 요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달랑거리는 그네라든지 이 말들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를 꼬추를 맞부딪히는 엄마 아빠구나 이렇게 클라인이 쫙 해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건 나빠요, 이 해석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이도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서는 아이가 조금 있다가 꼬추가 서로 부딪히는 거라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아이가 지금 여기서 간단한 놀이 속에서 표현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꼬추를 부딪혀서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 동생이 태어난 것이 난 싫다. 동생에 대한 거부, 동생이 믿고 싫다는 거. 동생 싫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동생 나왔으니까 나 이 동생이 믿고 싫어요. 나는 지금 엄마랑 나랑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엄마는 영원히 내 짝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둘이서 해가지고 동생을 만들어 버렸으니 경쟁자가 하나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거친 표현도 있지만, 선생님 이 놀이 속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가 엄마를 차지하고 싶은, 엄마를 내거 하고 싶은데 동생 때문에 빼앗긴 거에 대한 분노와 그 화가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표현되어진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조금은 그래도 순화되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놀이요. 막 페터가 자동차를 막 움직이게 한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침대라고 했어요. 아이가 의자를 침대라고 했는데, 장난감 남자를 거기다가 눕혔다가는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죽어서 이제 끝장났어 이러면서 바닥에다 장난감을 탁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는 손상된 2 장난감 남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의자에다가 침대에다 눕혔다가 그냥 또 죽었다 하면서 탁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 요런 거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반복하는 거, 이렇게 팍 내팽개치는 강한 정서를 표현하는 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클라인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3가지로 해석했어요. 첫 번째 장난감 남자는 그 엄마 침대로부터 끌어내어서 죽이기를 원하는 아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엄마 침대에 페터가 가서 있고 싶은데,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지금 누가 누워 있어요? 아빠. 그러니까 어때요? 싫지요.
아빠가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탁 죽여버리고 놀이를 통해서 탁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는 엄마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빠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를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표현했어요. 근데 그 이 정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빠를 죽이고 싶은 화난 이 마음이 아이 내면에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불안할 뿐더러 아빠에 대해서 그런 마음, 그런 걸 가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이가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엄마 침대에 있는 아빠고 너는 그 아빠를 죽이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장난감은 아빠를 죽여버렸으니까 이 아이가 아빠로부터 공격당할 것 같은 그 불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가 죽이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복수하잖아요. 그죠? 아버지로부터 공격당하는, 아버지가 죽이기를 원하는 페트 자기 자신을 처벌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도 죽었어요. 지금. 침대에서 끌어낸 아빠도 죽였고요. 그 다음에 아빠로부터 공격당하는, 그 아빠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자기 자신을 또 놀이를 통해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두 인형 다 지금 다 부서졌잖아요. 다 부서진 걸 뭐라고 또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해석을 하냐면 거세하는 자로서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자, 엄마 몸속에 엄마가 이제 거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거예요. 이 아이 환상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가 아니에요. 무의식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 환상 속에서는 엄마 몸속에, 엄마 자궁 안에 아버지의 팔루스, 아버지의 음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상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거세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몸속에 들어가면 엄마가 자기를 거세할 거다. 엄마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 무서운 불안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이 자동차 놀이를 통해서 침대에서 내팽개치는 인형을 통해서 뭘 지금 세 가지 불안을 표현했어요. 하나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죽이고 싶은 그 마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자기가 공격당할 것, 아버지가 죽이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아이 페터 자신에 대해서 아이가 더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엄마와 함께 하려고 할 때는 엄마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존재적인 불안, 이것이 지금 놀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죠. 그죠? 아버지한테 죽을 것 같은 거세 불안도 나오고요. 엄마한테 잡아먹힐 것 같은 존재적인 불안도 나오고요. 자, 이걸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건 뭐예요? 아이의 불안은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 차지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금지가 들어오니까 이런 불안의 역동들이 막 펼쳐지고 죄책감의 역동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잡혀 먹힐 것 같고 엄마한테 거절당할 것 같으니까 아이가 어때요? 존재적인 불안이 오니까 엄마를 못 떠나지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꽉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미우니까 동생한테도 꼬집고 미운 짓 하고, 엄마한테 못 떠나니까 어때요? 학교에서 유치원도 못 가는 거예요. 이 불안과 죄책감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아이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가 자신의 그 불안과 공격성을 억압하는데 다 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생활을 잘, 현실 생활을 해나가는데 자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서 많은 문제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요 짧은 패터의 놀이를 통해서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분석에 들어가고 치료에 들어가는가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아이들의 정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